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3월 23일 저녁입니다. 자, 오늘은 한 5년 만인가요? 장중 공개 방송을 했죠. MTN 요청에 의해서 참 오랜만에 공개 방송을 했는데 시장이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질 못했죠. 그래도 나름 특별하게 간과한 부분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함께 했었던 분들에게는 고맙다는 인사를 대신해서 올립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려운 구간에 놓여 있고 그런 구간에서 참 수익 내기가 어려운 시장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시황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장중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 거기에 터키와 관련된 부담, 이머징 마켓의 부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가운데에서 시장이 약세 현상을 보인 상황이고,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기 전 단계 부분,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었던 시장이 이제 실적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흐름들로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유하신 종목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 주식은 항상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좋고 올라갈 때는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또 시장이 어렵고 시장이 약세를 보일 때는 손실을 줄이는 것이, 그죠?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더 나은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시장이 어려운 구간을 잘 슬기롭게 견뎌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장이 안 좋은데 무리하게 매매를 많이 진행을 하면서, 그죠? 이 종목 저 종목 오르락내리락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실적이라는 우산을 쓸 수 있는지, 그런 기업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의 연결 부분, 제가 한두 달 전에도 이 상장 폐지와 관련된 부분, 이 이야기를 영상으로 올린 적이 있는데, 그죠? 이 3월이 시작되면서 가장 크게 신경 쓰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 특히 주린이 투자가들이 그죠? 저가주나 이 동전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 부분들, 그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드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아예 그런 종목에 관심 갖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상장 기업의 결산일, 그죠? 그러니까 12월 결산 법인들이 이제 이 주총 시즌이 3월에 있죠. 지금 한참 주주총회를 열고 있는 부분이죠. 3월 달에 기업들의 상장 폐지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개인 투자가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는 부분이 전개됩니다. 사실 상장 폐지 사유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감사 의견 비적정, 이런 부분들의 보고서, 그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데, 이 상장 폐유가 발생한 종목은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때문에, 그죠? 상당히 이 힘든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상장 폐지 결정 이후에 나름대로 기업들이 이의 제기를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개선 기간을 부여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게 되지만, 그런 사유 속에서 실질적으로 회생하는 기업들은 별로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그죠? 여러분들이 왜 이 투자 기업을 선정을 할 때 김기수가 그 어떤 테마나 뉴스 흐름에 빠지지 말고 항상 그런 뉴스나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기업의 기본적인 분석,
그죠? 매출과 영업이익이라는 그 숫자가 어떠한지 항상 체크하는 습관을 갖지 않으면 어려운 흐름들을 밟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시즌이 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도 뉴스로 꽤 많은 기업들이 뭐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부적정 뭐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관련 뉴스들이 나왔죠. 뉴스들을 보게 되면 사실 이번 3월달 들어서 벌써 이 매매 거래 정지 종목이 한 10여 건 되죠. 1월, 2월보다 더 많은 흐름 부분인데, 그 속에서 이제 이 갑작스러운 매매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기업들은 사실 그 개인 투자가들에겐 특히 이런 주식들 지금 보이시는 오늘 쌍용차, 그죠? 쌍용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또 얘기가 나왔죠, 그죠? 지금 거래 정지를 당했잖아요, 그죠? 쌍용차 감사 의견 거절이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죠? 자, 이제 이런 경우에 뭐 꼭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쌍용차가 뭐 상폐 위기인데 이게 회상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주의를 이런 위험성이 있는 기업에 접근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쌍용차의 실적을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매출과 실적 부분. 쌍용차에 여러분들 쉽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개인 투자가들도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증권에 들어가서 보시면 쌍용차 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죠? 최근 연간 실적이 어떻다라고. 그죠? 최근 연간 실적 보니까 매출액 영업이 계속 적자. 그죠? 최근 분기 계속 적자. 시뻘겋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자세하게 뭐예요? 이 각 증권사 HTS를 보게 되면 관리 종목 여기 관리 종목 증거금 100% 이런 종목은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증거금을 100%로 받고 있는 회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런 회사들 부분들 그거 사전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험한 주식에 하지 말라고 나름대로 증권사들이 뭐 이 증거금 100% 관리 종목에 선정한 부분들인데, 그죠? 그런데 수급적으로 한번 자세히 잘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항상 보게 되면 이 그런 기업들은, 그죠? 그런 기업들을 주로 누가 매매를 하느냐? 여기는 지금 안 나왔네, 그죠? 최근 부분에 뭐 다른 종목을 하나 보죠. 테라셈, 그죠? 테라셈도 오늘 뭐 이 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련돼서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여기요. 그 의견 거절이라는, 그죠? 테라셈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테라셈의 주가는 뭐 급락한 부분이고, 이제 테라셈 부분의 이 내용 한번 보도록 하죠. 테라셈도 뭐예요? 매출액이 뭐 80억, 88억, 123억인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 그럼 이런 분기 흐름으로 가면 올해도 적자. 4년 연속 적자 흐름이잖아요. 그죠? 4년 연속 적자 흐름을 보고 있는 종목. 그 의견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그죠?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장 폐지의 위험성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은 이렇게 증거금 100%나 관리 종목이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준다 이거죠. 그죠? 여기 또 맥스로텍, 그죠? 맥스로텍 같은 주식도 그런데 보시면 잘 보세요. 이 10월달, 작년 10월달만 해도 뭐 4,600원까지 올라갔네요. 4,600원.
그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매매 주체별 종목 보면 뭐 외국인도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개인 투자가들이 현혹당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외국인도 사네? 창구에 외국인도 막 사잖아요. 그죠? 외국인 보유 막 하고, 뭐 매수를 하고, 이런 거에 현혹당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700원짜리 1000원짜리 13만 주 사면 뭐 합니까? 그죠? 800만 주, 오늘도 840만 주가 거래되는 가운데에서 13만 주 사는 걸 보고 13만 주 거래 대금이 얼마예요? 1000원짜리면. 한 뭐 1억 3천 되는 건가요? 1300만 원인가요? 1억 3천만 원인가요? 1억 3천이겠죠? 그죠? 13만 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현혹당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총 주식수가 3,500만 주 중에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이 1%. 야, 외국인도 사는데. 그죠? 그런 마음으로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국인들은 뭐예요? 이 맥스로텍에 매매한 사람이, 매매한 주체가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관련 주들은, 그죠? 누군가를 이렇게 현혹을 시켜야 되잖아요. 팔더라도. 그래야 거래가 일어나고. 그죠? 자, 이 맥스로텍의 주가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맥스로텍의 이 내용도 한번, 맥스로텍의 지금 기술적 차트가 안 나갔네요. 그죠? 맥스로텍의 차트 보게 되면 이렇게 4,600원에서 743원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오늘도 외인들이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죠. 13만 주. 그죠? 13만 주 외국인이 매수하는구나 라는 부분을 가지고 현혹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 부분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관이 매매 절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외국인이 일부 들어오는 건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개인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외국계 창구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이 종목 부분 맥스로텍의 이 실적 부분 한번 보죠. 저는 뭐 관심도 안 가졌던 종목인데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죠. 맥스로텍의 매출과 영업이익 뻔하겠죠. 그죠? 그래도 2018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조금 났었네요. 그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계속 적자고. 그죠? 실적도 매출도 계속 줄어드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또 뭐 새우 글로벌. 새우 글로벌의 부분도 그래도 뭐 요 최근 뭐 분기 소폭이지만 영업이익은 냈는데 그죠? 그런데 뭐 그것이 이렇게 간신히 내는 부분들 요게 진짜일지 아닐지 그건 요런 부분들은 아슬아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새우 글로벌은 2020년도 사업년도 감사인의 감사 보고서상 감사 이견이 의견 거절. 그래서 동사 주권이 상장 폐지 기준에 해당됨에 따라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 신청은 다음 달 13일까지다. 뭐 이런 뉴스가 있네요. 그죠? 뭐 회사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실적과 숫자들을 자꾸 보셔야 된다. 조금 전에 이제 새우 글로벌의 주가 흐름 보게 되면 이런 주식들은 대부분 뭐예요? 이거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이 4,500원까지 갔던 주식이 한 방에 2,400원에 내려왔네요. 그죠? 그런데 이 상장 폐지 절차를 진행한다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다 위에 여기에 매수한 분들은 누구겠어요? 그죠?
이것도 뭐 개인과 외국인도 일부 있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이 외국인 매수한다는 거에 또 현혹이 돼서 매수한 분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얘도 2,800만 주 거래량 주식 총수의 실질적으로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놓여져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종목 부분 좀 세우려고는 조금 사전에 인지하기는 조금 쉽지 않았죠, 그죠? 다른 회사들처럼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가운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런 뉴스가 난 거 보니까 참 아찔하죠, 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굳이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냐면, 주식은 이만큼 위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특히 주총 시즌에 들었으면, 그죠? 이런 감사 의견 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장 폐지, 그런 위험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그냥 회사 이름만 믿고, 제가 저 회사가 상장 폐지 되겠어? 그죠? 쌍용차가 상장 폐지 되겠어? 이런 안이한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 지금 보게 되면 매매거래지정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 또 그 기업 이런 기업 말고도 성안, 그죠? 얘도 증거금 100%인 주식 아니에요, 그죠? 성안, 또 저는 듣보잡 종목이긴 한데 관심도 없었으니까, 그죠? 뭐예요? 이름이 뭡니까? 태웅. 태웅도 감사 의견 범위 제한으로 해서 한정 의견을 받았고, 그죠? 요런 부분들. 또 이 외에도, 그죠? 아까 또 어떤 게 좋은 사람들인가요? 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주식들이 참 아쉬운 부분이죠, 그죠? 이런 갑작스러운 매매거래 정지나 상패, 이런 부분들의 사실 가장 큰 피해는 개인 투자가잖아요. 그 개인 투자가 중에도 이렇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자산이 큰 분들이 이런 주식 매매하겠습니까? 오히려 자산이 적은 분들, 몇백만 원 가지고 단타하려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타겟이 되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제가 계속 여러분께 이야기하고 매일 잔소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산이 적다고 동전주에 너무 관심이 집중돼서 그걸로 어떻게 단타할 생각을 하다가 망한다. 망하는 게 아니라 쫄딱 망한다. 그러니까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500,000원짜리 이런 주식을 못 사겠으니까 자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주식에서 조금 수익이 더 단타, 뉴스를 보고 휙 올라올 때 어떻게 팔고, 이런 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자산 규모가 오히려 적고, 오히려 그런 분들이 안타까운 자산이죠, 그죠? 어떤 자산에 안 안타까운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정말 없는 돈에 그래도 주식시장에 소외되지 않으려고, 그죠? 주식시장 좋다고 그러니까 기웃거리다가 큰 종목, 많이 올라간 종목은 못 사겠고, 그죠? 저 바닥에 가격이 싼 종목, 가치가 싼 종목이 아니라 가격이 싼 종목을 매매하려다 보니까 그 심정 저도 이해해요.
그죠? 저도 주식이라는 걸 제대로 몰랐을 때, 그죠? 그냥,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왜 이렇게 가격이 싸? 시가총액 생각도 안 해요. 매출과 영업이익 보지도 않았어요. 저도 처음 주식 주대우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 상사 모르게 매매할 때는 언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공부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대우조선, 대우중공업 너무 많이 떨어졌네? 많이 또 회사 좋다고 그러는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니까 그냥 샀다가 더 떨어지면 또 물타기 했다가 또 떨어지면 또 매도했다가 손절했다가 더 떨어지면 다시 샀다가 매출과 영업이익이나 시가총액이나 주식 수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가격만 야 오늘 샀다가 조금 올라가면 내일 팔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매매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실패를 범하지 말라고 제가 매번 이야기할 때마다 기술적 흐름 이전에 그 회사의 내용 그거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다. 그죠? 이런 부분 뉴스나 재무구조 이렇게 재무구조 보니까 매출 영업이익이 안 좋다. 이런 주식들은 되도록이면 관심도 갖지 말고 그죠? 뭐 불성실이니 벌써 뭐 관리니 뭐 이런 거 딱지 붙은 애들 관심 갖지 말고 이런 데서 놀지 말고 물리더라도 실적이나 흐름들이 나은 종목은 시장 때문에 떨어지게 되면 기다리면 어느 순간에 돌아올 수 있을 가능성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그죠? 정말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여러분들의 먼저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떨어진 거에 안타까워하는 건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뭐예요? 상장법인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기업이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뭐 정기주주총회 잘 보낸 회사는 상관이 없죠. 또 우리가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대부분의 종목 부분은 전혀 그런 거와 관련이 없는 종목 부분들. 저는 이런 종목들은 아예 쳐다도 안 보니까. 그죠? 정기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돼요. 법정 제출 기한 내에 사업보고서를 미제출하거나 법정 제출 기한 내 반기, 분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 종목으로 제정되고 관리 종목 지정 후에 법정 제출 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를 또 제출하지 않으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를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좀 안 좋은 내용이죠. 그런데 아예 이런 종목 부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보시면 한 2년 이상 그죠?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말고 2년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회사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마세요. 어떤 테마나 어떤 뉴스로 올라가도 아예 눈길도 주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자산이 적을수록 저도 그랬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주식이라는 본업에 뛰어들기 전에 대우 다닐 때 그죠? 주식과 관련 없는 회사를 다닐 때는 그 200~300만 원 갖다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죠? 저가주 막 이렇게 그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게임하듯이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다 100전 100패다. 100전 99패다. 주식시장에 헌혈하는 거다. 그렇게 헌혈하지 않으려면 회사가 적어도 분기 실적이 그리고 연간 실적이 성장하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종목 그런 기업을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느려도 그죠? 느려도 안전한 게 그런 겁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시장이 안 좋은데 그죠? 저가주니 또 무리한 베팅 이런 거를 하면 오히려 뭐예요? 움직이지 않은 것만
못한 게 또 위험 자산의 주식시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